저는 대전 초등학교에서 순직하신 선생님의 변호인이자 지난 여름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정서적 학대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법률 대리인인 박상수 변호사입니다. 지난 7월 저는 한 교원단체의 자문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해당 단체의 자문 변호사를 맡으며 현재 학교 문제의 시작은 2012년에 도입된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정서적 학대 처벌 조항과 학교폭력 예방법상의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의무 개최 요구 조항 그리고 학폭 처분의 생기부 기재 의무 조항 때문임을 이야기 드리며 이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현재의 사태는 점점 더 심각해져서 점점 더 증폭되어 갈 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정서적 학대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의 필요성을 피력하며 헌법소원 청구를 위한 청구인이 계시다면 꼭 좀 모셔달라 요청드렸습니다. 헌법소원을 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로부터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과 현재성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정서적 학대 처벌 조항으로 기소를 당하고 현재 재판을 받으시는 분이 나서주시는 것이 가장 좋으나 그럴 경우 현재 재판을 받고 계시는 선생님이 법원으로부터 일단 위헌법률 심판 제청 기각을 받아야 되는 점에서 이러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이 법원에 좋은 인상을 줄 여지가 없어 이러한 청구인을 모시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경찰로부터 해당 조항으로 수사를 받고 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가 되신 선생님을 청구인으로 모셨습니다. 아직 기소가 되진 않으셨지만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모두 아실 것입니다. 고소만 당해도 수사만 받아도 기소 의견 송치만 돼도 무슨 일이 생기시는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내용을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굉장히 자세히 썼습니다. 그래도 헌법재판소가 소극적으로 판단할까봐 전국에서 기소의견 송치를 받거나 수사를 받고 무혐의를 받으신 선생님 중에서 그동안 어려움을 겪은 사례를 모집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청구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전국에서 단 일주일 정도의 모집기간만 가지고 선생님들의 사례를 모았습니다. 놀랍게도 전국에서 50여 건의 사례가 제 책상에 도착하였습니다. 기록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하나하나 다 읽어봤습니다. 정말 그 기록들을 하나하나 읽었을 때 기분을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무려 50건이었습니다. 그중 가장 억울해 보이는 8개를 골라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에 실었습니다. 일목요연하게 사건을 정리해서 표를 만들기도 했고 기소가 되지 않아도 수사 단계에서 얼마나 선생님들이 고통을 받으시는지 8개의 생생한 사례를 실었습니다. 제가 유가족을 대리하고 있는 대전에 순직하신 선생님은 그 8개의 사례 중 5번째셨습니다. 제가 법률가의 눈으로 50여 개의 사례를 하나하나 다 읽었는데 그중 5번째로 억울한 사연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저희의 심판 청구를 외면했습니다.
각하를 내렸습니다. 각하 결정문은 단 2장, 그중 1장은 사건에 대한 정리였고 나머지 1장은 기소가 되기 전엔 잠재적인 기본권의 침해를 인정할 수는 있어도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과 현재성은 없다. 불과 작년에 동물병원을 갔다 와서 동물병원에 대한 후기 하나를 남기는 게 사실적시 명예훼손 때문에 힘들다고 고소도 당하지 않은 동물병원 고객분의 헌법소원을 기본권 침해 직접성과 현재성을 인정해 본안 판단까지 했던 헌법재판소가 선생님들의 이 피 맺힌 사연을 50개 중에 8개를 골라서 집어넣은 그 사연을 다 외면하고 단 2장짜리 각하 결정문을 제게 보냈습니다. 제가 포기할 수 없어서 기소가 되신 선생님들을 찾아가 직접 설득도 드리고 다시 청구인을 모시려 했습니다. 정말 백방으로 수소문을 했고 그렇게 백방으로 수소문을 하던 어느 날 아침 함께 찾아다니시던 선생님께 전화를 받았습니다. 대전 선생님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된 전화였습니다. 제가 제 서면에 5번째로 기록하신 선생님의 극단적 선택에 대한 전화였습니다. 그날의 아침을 기억합니다. 소식을 전해주시는 선생님의 가라앉은 목소리와 그 참담했던 기분을 기억합니다. 정말 그 참을 수 없었던 분노와 고통이 그저 변호사로서 공익활동 시간 채우는 그냥 가벼운 마음의 학교폭력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 학교의 문제에 뛰어들기 시작한 게 지난 7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땐 제가 이 현장에서 이렇게 많은 죽음을 목도할 줄 몰랐습니다. 처음엔 학교폭력 피해자들이었고 그 다음엔 학교폭력 피해자들의 부모님이었고 이제는 선생님들이십니다. 학교가 사람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비극적 죽음이 이어지는 장소가 된 지 벌써 10년이 되었습니다. 단 10년 만에 학교가 이렇게 변했는데 국가는 또 이 국민들은 모두 둔감하기만 했습니다. 다들 자신들이 학교를 다니던 시절만을 생각하며 그저 선생님들에게 참으라 했고 가해 학생들의 교화가 중요하다 했고 피해 학생들에겐 용서해라 화해해라 했고 가해 학생도 인권이 있다 했고 아동의 인권은 무엇보다 소중하다 했고 아동에게 한마디만 해도 학대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공리와 같았고 자연법과 같았고 이를 의심하고 반박이라도 한마디 하면 잠재적 아동학대범으로 내몰려 비난받아야 했습니다. 그저 공중에 흩어졌고 그렇게 지친 분들은 하나둘 죽어갔습니다. 제가 학교 문제에 뛰어든 지난 7년간 얼마나 많은 죽음과 마주해야 했는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울었고 그 다음에는 참을 수 없이 분노했고 마지막에는 죽음을 알리는 이런 소식들에 익숙해지는 제 자신이 소름 끼치도록 싫었습니다. 서희초 사건이 일어나기 한 달 전 학교폭력 피해자 가족협의회의 지원을 받던 피해자 어머니 2분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담담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과 피해 학생들을 대체 누가 죽이고 있을까요? 무관심하고 게으르기 짝이 없는 정치인들과 그 잘난 이상론적 소리를 떠드는 학자들, 전문가들, 학교를 그저 돈벌이 수단으로만 보는 우리 변호사들, 선정적으로 보도할 사례만 찾아다니는 언론들, 그리고 이 모든 문제에 침묵하던 국민들이 이 책임을 다 나눠줘야 됩니다. 학교는 망했습니다. 철저히 망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고작 교권 4법을 통과시켜 놓고
이 정도면 됐을 것이란 생각을 하는 것부터가 절망적입니다. 학교의 문제를 법적인 문제로 치환하며 아무런 고민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서 시작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악법은 선생님들의 훈육과 지도행위를 원천 봉쇄하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정서적 학대 조항입니다. 저는 지금도 헌법소원을 재청구할 청구인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결국 만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악법을 입법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선명하게 요구합시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는 개정되어야 합니다. 구성요건에 정서적 학대의 내용이 뭔지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거나 본죄를 목적범으로 바꾸어 아동을 학대할 목적이 없는 훈육행위나 생활지도행위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서적 학대 조항을 폐지한다 해도 형법상 목적범과 유사한 경향범 취급을 받는 학대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목적이 있는 정서적 학대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은 여전히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을 폐지한다 한들 법적 공백도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선명히 이제는 요구해야 합니다. 정서적 학대 조항이 개정되거나 폐지되어도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를 비롯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부분의 아동학대는 방지될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을 개정하고 나면 그 다음엔 학교폭력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다행히 이번에 대통령께서 선생님들을 만난 자리에 학교폭력을 왜 선생님들이 조사해야 하느냐, SPO가 담당해야 한다 이야기하셨다 들었습니다. 대통령이 한 바로 그 이야기를 입법으로 실현시켜야 합니다. 선진국들처럼 교육은 교사가 하고 수사나 조사는 그 수사나 조사 권한이 있는 경찰 등 전문기관이 하도록 해야 합니다. 법원도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그렇게 학교폭력에 대해 제대로 된 처분 등의 대응이 가능토록 하면서 경미한 수준의 학교폭력은 선생님들을 중심으로 교육적 차원에서 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갈 길이 정말 멉니다. 한번 망치기는 쉬워도 이를 되살리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망한 학교를 살리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긴 싸움이 될 것이고 정말 지루한 싸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학교를 포기하지 않는 선생님들과 함께라면 그 싸움을 끝까지 해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아무도 죽음을 결심하지 말아 주십시오. 죽음을 결심하실 각오로 여기 모인 선생님들과 또 선생님들을 지지하는 또 응원하는 저와 같은 사람들과 함께 싸워 주십시오. 저 역시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는 한 분 한 분이 너무도 소중합니다. 저들보다 더 오래 함께 끝까지 살아서 기어코 학교를 바꾸어냅시다. 감사합니다.